네,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트럼프의 보편 관세 및 보복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경랑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4월 3일과 4일 이틀 만에 뉴욕 주식시장에서만 6조 6천억 달러, 한화 약 9,600조 원이 시장 가치가 증발되었죠. 이것은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팬데믹 패닉 장세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폭락입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도 급락했고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값마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연이틀 폭락했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7.41% 폭락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가 6.50% 폭락하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유로스톡은 5.60%포인트,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4.95%, 독일의 DAX 30 지수 역시 4.95%포인트. 이렇게 기록하면서 글로벌 침체 우려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30원 40전, 근래 가장 낮은 환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급등해서 1,461원 50전으로 4일 장을 마감하면서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에 대한 각 국가의 반응, 그 다음에 세계 무역기구의 입장,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중국은 미국 관세 발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국가 중 하나죠. 중국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죠. 그래서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해서 미국 첨단 기술, 제조 분야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전략적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컴퓨터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 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죠. 중국은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WTO 규정을 미국이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공식 제소를 했습니다. 국제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서 부당함을 알리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수나 가금류, 골분 등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보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관세 정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국 경제와 무역을 억압하는 무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보복 관세가 발효를 4월 10일부터 하고요.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시작했습니다. 4월 4일이고요. WTO에 제소한 것도 4월 4일 이미 했습니다.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도 4월 4일부터 이미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세계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EU는 협상할 준비는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양온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EU에 대해서 철강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EU 역시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보복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복 조치를 4월 중순이면 발표하고 발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프랑스 기업들에게 미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또한 미국 관세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치다. 번영을 창출해온 무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U는 또 미국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복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으로 EU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는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품에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죠.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고 G7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캐나다는 4월 2일 발표된 새로운 상호주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은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는 유지되고 있어서 캐나다 산업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또한 이번 조치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덕분에 제외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대신 기존의 수입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4월 3일부터 발효된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부터 일본을 제외시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요하면 직접 워싱턴으로 건너가 트럼프랑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일본 경제의 주요 동력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 다이와 연구소는 미국의 24% 상호주의 관세가 일본의 실질 GDP를 0.6%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관세 정책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대화를 촉구하고 기업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로 인하여 난관이 예상됩니다. 기타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임에도 10% 관세에 협상을 통한 영향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호주 역시 기존의 10% 부과된 것에 대해서 협상을 기대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경제 규모가 작은 레소토, 캄보디아는 각각 50%, 49%의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반응도 나왔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량을 1% 정도 감소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무역 예측의 상당한 하향 조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보복의 악순환으로 확대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주식시장은 5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억제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치 레이팅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24년 2.5%여서 이번에 약 2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또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와 그것이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보다 훨씬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우리의 의무,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무는 일회성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2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및 보복 관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보복 관세, 히토류 수출 통제, 강경카드를 꺼냈고요. 유럽연합, 캐나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USMCA 덕분에 직접적인 관세 부과를 피했지만 기존 관세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 나라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4월 4일 WTO에 공식 제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초기 글로벌 경제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따라서 주식시장 급락과 함께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러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상반된 입장과 대응책으로 인해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의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밀턴 칼리지에서 행한 강력한 연설에서 오바마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국인들에게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오바마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등으로 대학을 위협하고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바마는 법률회사, 학생, 시민들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를 행사하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대학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국제질서가 최근 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바마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트럼프와 맞붙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또한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국가의 건국 이념을 훼손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심지어 파시스트라고 불렀죠. 해리스는 민주적 원칙을 수호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보편 관세 및 보복 관세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 반응, 각 국가별 반응과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